자, 128페이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터프 4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707, 708, 709는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는 하나 따로 좀 기억하세요. 얘네 저기 경우의 수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역함수 예고까지는 다 될 거고 요게 무슨 뜻이라고? x가 커졌어.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y 값도 더 큰 거야. 그렇다면 이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하여까지 붙으면 증가함수입니다. 로 말을 붙인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x가 2가 더 커졌더니 y 값으로는 작아졌대.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707, 708, 709, 그 다음에 7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709번을 잠깐 봐봐.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애매할 거야. 709번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5 x 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1 요게 x가 a인 곳 크거나 같은 곳에서 임의에 두실 수 x1, x2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건 이제 익숙한 표현이니까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요게 무슨 말이죠? 이게 1대1에 대한 얘기지. 1대1 함수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 공역 관계를 보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게 원래 정의인 거죠. 이 부분 하시고 얘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얘기해 주지 않은 상황. 얘는 증가인지 감소인지까지 구별되는 형태. 오케이. 물론 증가 감소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선생님 눈에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가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쳐다보고 얘를 보면 이 자체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건데 얘를 보면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증가하는 곳의 함수입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함수로 보면 되고 그런데 그 증가함수가 이제 이렇게 돼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임의에 두실 수에 대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증가감소가 나와 있지 않겠다. 그럼 보고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요 f 프라임 x를 구해봤을 때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f의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 이건 이제 그때부터 배분하면 좀 더 쉬울 거야. 그러니까 x가 2인 자리하고 x가 3인 자리가 f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이야. 그러면 x가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앞뒤로 숫자가 있을 때 f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이라고. 근데 이게 2차 함수를 그러면 이런 뜻이거든. 여기가 2고 3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실은 2보다 작은 쪽은 f 프라임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f 프라임 부호를 봐봐. 여기 x축이고 2보다 작은 쪽이야. 여기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 f는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양이야. 그 다음 2와 3 사이는 음의 부호를 갖죠. 3보다 큰 쪽은 다시 양의 부호를 가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F'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식이라고.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이고,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3인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무조건 1대1이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쳐봐. 그러면 그림이 여기야. 요 노란 그림이 1대1을 나타내는 그림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증가하다 감소 또는 감소하다 증가 이런 건 1대1이 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y 값이 똑같은데 x 값이 두 개가 x는 다른데 y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a보다 크거나 같은 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a는 이런 자리가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계속 증가한다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야? a의 최소값. 그럼 a가 최소가 되면 이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다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요 자리까지 딱 가능한 거죠. 요 자리부터는 증가한다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최소가 되는 건 3인 자리가 최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잠깐만. 나 뭐 계산 잘못한 거 있나? 응? 맞아? A가 3. 거기에 어디죠? 2번? 좀 찜찜한데? 3번? 답지에 뭐로 나와있어 혹시? 근데 최소값은 3인데 응. 답이 3번이라고요. 3번? 그럼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답지랑 다른 거 아니에요? 709번인데요? 네. 2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2번인데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또 뭐가 근데 그렇죠. 여기가 돼 여기가. 그래야지 되지. 여기보다 3보다 작아지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서 안에 이쪽이라면 증가 감소 다 있으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지.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가 최소인 거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으로 적어주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여기는 빌려보시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뭘로 할까요? 절대값 있는 거예요. 절대값 있는 게 어디야? 713? 713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713번. fx가 x 세제곱에 6x 제곱에 더하기 15에 x 마이너스 2a 절대값 있고 3. 요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은. 자, 그러면요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문제인데, 절대값 들어있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했는데, 앞에 극한 연속할 때부터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절대값 아니 양인 쪽하고 음인 쪽하고 함수를 따로 써주라고. 이거 경계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2a인 자리가 기준이지. 그래서 2a보다 x가 크면 양수,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 2a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에 플러스 15에 x 마이너스 2a, 아예 그냥 전개 쓸게요. 15x 빼기 30a 더하기 3,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2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렇게.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15x 더하기 30a 플러스 3. 요건 x가 2a보다 작은 쪽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F 프라임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F 프라임은 여기서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는을 붙였는데 여기가 는을 안 붙이는 이유는 함수 f 프라임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는을 안 붙인 거예요. 2로 가까이 갈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 경우는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게 2a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데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된 거는 3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서 요거는 어때요? 판별식이 음수인 2차니까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말에 이 구간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증가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을 써볼게요. 3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5는 3으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서 3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떤 2차 함수 꼴인 거냐면 마이너스 5하고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증가, 즉 f 프라임 얘가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바로 x가 마이너스 5보다 증가하는 곳이 되려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증가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도 증가하는 곳이 되는 거지. 여기가 f 프라임의 의미로 여기 감소하는 곳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은 x가 2a, a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요 그림이 증가, 감소, 증가가 있는 그림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여기 쪽 아니면 여기 쪽인데 지금 문제가 뭐야? 2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2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a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2a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야 증가 영역이 되니까.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얘는 증가 영역에 항상 있게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이고. 그래서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되고, 최대값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최대값이 돼야죠. 아직 뭐 이 그래프 개형이나 이 f 프라임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증가라는 개념은 f 프라임이 양수 쪽인 거예요. 왜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자, 지금 봐봐. x가 2a보다 작은 쪽으로 그래프를 지금 해석하는 거지. 근데 그쪽에 해당되는 도함수 부호를 살펴봤더니 증가하려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나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작다 쪽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된다고. 왼쪽으로 봐야 된다고. 작다 쪽으로. 그러니까 2a가 여기 만약에 가버리면 감소하는 구간이 일부 있는 거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말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2a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5 자리보다 왼쪽 부분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유형 3번 별표 3개. 너네들한테 이제 똑같이 이차 함수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도 유형 3번처럼 주면 너네가 잘 틀려. 근데 1학년 때 부등식 잘 배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도야 잘 배웠어? 기억해. 자 간다. 714. 금방 지나가기.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x 빼기 1. 이게 요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자 그럼 f'의 부호를 살펴봐야죠. f' 구할게.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전체에 대해서라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위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가 되죠 지금?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야 이차함수 대칭축 이슈도 못 찾아 2학년이 정철 이거 봐봐.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1인 자리죠.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 자리입니다. 자 근데 구간은 1부터 4니까 요 구간이라고. 요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최대차수 개념이야. 4인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의 최소 자리인 f'-4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요 구간에서 무조건 증가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여기 f'이니까. 응? 아 4. F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돼요. 여기가 0이어도 돼. 딱 0이어도 돼. 눈이 붙은 이유. 구간은 이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는 양수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F'-4를 구해봤더니 16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24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이 잘못됐는데? 있다. 1번.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게 증가 감소인데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차 함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작다는 판별식으로 처리하지. 근데 구간이 정해진 곳에서 증가 감소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4 플러스 K. 여기 플러스였지? 미안. 그럼 잘못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8 48 4 24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번. 자 결론 얘기해 줄게. 아까처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판별식이 2차식 나왔을 때 그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처리가 되지만 이 유형 3번에다 별표 친 이유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x 범위가 정해진 상태로 증가함수 따질 때는 함수값으로 따지는 거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쪽이나 제일 작은 쪽 기준으로 따지면 되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제일 작은 쪽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그게 불분명하다면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림 못 그린 사람들은 양쪽 다예요.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정해질 거니까. 그럼 구분 기준 됐죠? 구간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증가 감소 얘기는 결국은 함수값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됐고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거 내가 캡처해 놨었나? 안 했었나? 내용 캡처만 좀 할게. 중요해. 다행히도 오늘은 개념이 요거 하나랑 지금 하는 극대극소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극대극소는 오늘 배우지만 미분 완전히 2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극대극소 얘기 잘 들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문해력, 독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 펴봐. 유형 4 제목 박스를 보고 극대극소의 정의 가로 1번 있지? 거기만 자세히 읽어. 유형 4에 가로 1번에 극대극소의 뜻이 나와 있어. 그거를 자세히 읽으라고. 무슨 말이냐면 글씨만 읽고 끝내지 말고 뭔 뜻이야 이게? 임을 확인해. 내가 물어볼 거야.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면 무조건 국어 4등급 이하야. 찔리지? 육 6등급 이하는 글씨를 못 읽어요, 좀. 극대극소의 정의 이게 지금은 꽤 여러 해가 지나갔지만 수학 협회에서 극대극소 정의가 조금 바뀐 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 이게 10년도 넘겠지만 예전에는 막 이 얘기를 안 하고 딴 걸로 그냥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걸로 딱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이게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야. 극대극소의 정의 말뜻을 정해놨다고.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사람마다. 극대가 뭐야? 극소가 뭐야? 이렇게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게 문장을 천천히 읽고 뭔 뜻인지 생각하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그냥 글씨 그대로 읽지 말고 한번 이렇게 몸에서 걸러가지고 머릿속에서 걸러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게 개념이야. 글씨만 딸랑딸랑 보여줘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극대극소. 물론 저기는 알겠죠. 설명을 들었었으니까. 그죠? 그 경력자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지? 경력자 5대 질문 대상에서 빼주겠습니다. 진짜요? 그 경력자는 경력사원은 좀 인정받아야지. 저더 빼주세요. 네? 저도 오늘 아침 말한 사람부터 물어볼게요. 저 아침 질문하셨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아니, 말한 사람부터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장난한다고 제일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대답하면 돼 그랬더니 애들이 동시에 딱 이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다 그렇게 할게 했더니 그때서야 들어. 그 정도 시간이면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더 필요해요? 희연이는 글씨를 아예 못 읽는군요. 훈민정음을 다시 배워야겠구만. 그냥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 극대만 물어보거나 극대를 이해한 사람이면 극소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또 가위바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 진짜 아니고 저는 이쪽부터 해요. 이양이 경력자 부대. 이쪽 줄. 이쪽 줄? 이쪽 줄이지. 아니 근데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어야 돼. 저번에 이쪽 줄. 저번에 이쪽부터 했어요. 응? 저번에 이쪽 줄. 그러니까 또 이쪽 줄이지. 아니죠,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오이 또 아이씨. 이게 밸런스가 윤주가 지금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참을 수가 없네.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되면 천천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뜻은 됐을 것 같고. 윤주야, 극대가 뭐예요? 극대? 때는 네, 극대가 내가 딱 그리고 그래프로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잘 정리해. fx가 있고 네. 그 어떤 구간이 있을 때 네. 구간 안에 네. x는 a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fx의 함수값이 네. fa보다 네. 작거나 같으면 네.
FA가 x가 a인 자리에서 A인 자리에서 함수값이 그때 네. 함수 값이 그때는 아니고 x가 a인 자리가 그때. X는 A인 자리가 그때 네. 이라. 이해되는 거야? 네. 찝찝한데 저기 피해 있는 애 누구야? 누구인가? 떨고 있는 자 누구인가? 봄이나? 미연이요. 봄이야? 뭐지? 생일자가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요. 야, 극소라는 게 뭐야?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가 된다 이 말. 극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극소라는 것이요? 극소가 뭐라고 하는 거? 질문의 요지도 좀 몰라. 네가 읽었잖아. 극소. 그러니까 극소. 윤주가 말하는 거에서 응. 반대로 어우. 극소가 어. 극소인 부분이 극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 이제? 야, 근데 지금 오늘 극대극소의 뜻은 그냥 오늘로 끝나. 지금 말한 걸로 끝이 나.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 왜냐하면 다항함수만 하기 때문에. 지금 분야가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극대극소 뜻만 알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참고 삼아서 니네가 다 이해를 했겠지만 참고 삼아서 극대라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게.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 a인 자리. 요거를 포함하는 a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 그러니까 이게 a면 이 a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이런 모든 자리의 함수값 fx, 임의의 fx,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모든 자리의 함수값. 요렇게 돼 있다는 건 a인 자리의 함수값이 나머지 다른 x들에 대한 함수값들보다 가장 크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a라면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요 자리의 함수값이 다른 주변에 있는 이런 함수값들보다 제일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한다면 x는 a인 자리를 극대라고 부릅니다. 극대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만족하면 극대예요. 이 함수가 불연속이어도 관계가 없고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관계없이. 조건은 그냥 이것뿐이야. 이 함수가 지금 다항함수라면 전부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만 상관없어. 그런 함수가 아니더라도 요거만 만족한다면 x가 a인 자리를 극대라고 부른다 이거야. 극대. 그럼 반대로 쓰기 귀찮아.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 fa, x가 a인 자리 함수값이 이런 관계이면, 즉 이럴 때 fa를 기준으로 읽으면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 fa가 a인 자리의 함수값이 제일 작거나 같다면 x는 a인 자리, 이 자리를 극소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극대는 x는 a라는 자리를 포함하는 임의의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이 a인 자리의 함수값이 다른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제일 크거나 같다면 그 자리를 극대라고 한다. 반대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a인 자리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의 다른 함수값들보다 제일 작거나 같다면 x가 a인 자리를 극소라고 부른다. 미분 가능 상관없이, 연속 불연속 상관없이. 내가 미리 힌트를 준 거야 이 말이 지금.
자,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를 그려줄 건데 극대가 되는 곳과 극소가 되는 곳을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그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y는 fx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러면 자리를 이제 찍어줄게. 여기가 x가 a인 자리야. 여기가 x가 b인 자리야. 여기가 c인 자리야. 여기가 d인 자리야. 여기가 E 자리고 여기가 F, 여기가 G, 여기가 H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극대가 된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기호를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되고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기호를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돼. 이 그림을 정확히 따라서 그리세요. 어디다가요? 필기하는 자기가 필기하는 곳에. 자기가 필기하는 곳에. 그러니까 필기를 지금 못할 사람은 그냥 사진으로 찍어놓으라. 그런 상태로 나중에 깨끗하게 옮겨서 그리는데 지금은 그냥 막 그리시고 그러면 아예 노트가 현재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성의 있게 그려두시고. 자, 이게 이해가 되면 극대극소의 뜻은 정확히 이해를 했다. 근데 여기서 오답을 내는 사람은 아직 이해가 덜 됐다야. 되게 웃기지. 두 줄 써놓고 이해가 됐냐 안 됐냐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틀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냥 저거만 만족하면 극대야. 요거만 만족할 수 있으면 극소야. 그럼 너무 뻔한데 이상하게 틀리더라고. 자,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돼. 이제 잘해. 자, 그럼 지정해줄게. 김모? 아무 네. 왜 지정이었어요? 가위가 그러면서요? 아니. 네, 가위가 했어 벌써? 안 했어요. 안 했어? 너 주먹 내. 너 보자기 내고. 너네. 해봐. 안 되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짜 재수도 없어. 왜 둘이 해 그럼 할수 없어. 에이. 그럼 안모씨 먼저 가봐. 극대되는 자리 불러. F.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뭘 진짜요? 있는 대로 다 쓰라 그러는데. 그럼 다시 지워? 아니요. 아, 지우지 마. 네. 극소는? C. 아주 단답형인데요. 나는 설명 길게 했는데 짧게 얘기했다 너는. 저 김모 씨. 자, 모두 쓰라고 하는 게 걸리지? 모두 다 쓰는 거야. 있는 대로 다 쓰는 게야. 일단 정답 아니야, 그지? 저거 다 쓰는 거죠? 있는 대로 다 쓰라고. 극대가 되는 곳을 있는 대로 다 쓰라고. 한 군데 쓰라는 게 아니라 극소가 되는 곳을 있는 대로 다 쓰라고. 그럼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줘? 네. 아이씨. 근데요. 무슨 팀인지 모르겠어. 헷갈릴 때는 저 기준으로. 보고 있어. 아하.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가 아니야. 몇 개인지 알려주시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기준을 맞춰. 아니 딴 건 없어. 이따 얘기할 때도 다 여기에 맞춰서 할 거야 나는. 저 정의대로 말했을 때 극대가 되는 곳과 극소가 되는 곳을 있는 대로 다 써보라. 참고로 여기는 진짜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나오나? 쌤 구간을요. 저 알파벳을 기준으로 잘라야 돼요. 아니면 아주 상관없어요? 작은 열린 구간입니다. 아,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구간이라는 게 아. A를 포함하는 요만큼만 잡아보는 거야. 근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김모 안모를 떠나서 적어볼까요? 네. 자 일단 D는 맞고요. D가 극대 자리에 네,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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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까지 H도 네. 여기는 C, C, E, E, G. G 이렇게요. A랑 B. 혹시 뭐 다른 의견 있는 사람은 좀 할까요? A, C에서 봤을 때 A랑 같은 거. 그거 아니잖아. 아주 작은 구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만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그냥. 요 사이에서 생각하면 돼. A가 극대에 들어가죠. A. 근데 극소도 상관없잖아. 작거나 같다가 둘 다 성립이 되니까 A도. A랑 그럼 여기다가 A를 주고 적어야 돼? 네. 극소에도 A. 극소에도 적어야 되고 다 했나 이제? B가 계속 저 기준으로만 보라니까. B랑 A는 B가 극대예요. 그러니까 난 A랑 안 본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프에서는 그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거의 뭐 비슷하니까 아예 정답을 적을게. 네. 극대가 되는 자리를 적겠습니다. A 극대 자리 맞습니다. B 자리 극대 자리가 맞아요. D 자리 극대 자리 맞습니다. F 자리 극대 자리가 맞아요. 그러나 H는 아닙니다. 저기 위에 거 있죠. 극소를 적을게요. 그걸로 생각을 계속 해봐. 극소 A 자리 극소가 맞아요. 또 C 자리 극소 맞습니다. E 자리도 극소가 맞아요. 근데 G 자리는 극소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보여요? 지가 틀려요. 자 그러면 네. 뭔 얘기인지 확인해 볼게. 이제 잘 생각한 거야. A를 포함하는 조그맣게 열린 구가 잡았을 때 요 자리가 주변에 비해서 제일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있죠. 같으니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대 되는 거예요. 그럼 작거나 같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 자리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요 자리가 제일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작거나 같다 안 돼요. 왜? 요 자리가 작은 값들이 더 있으니까 얘보다. 맞아? D 자리는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자리 함수값이 가장 크거나 같은 자리가 확실하게 맞아요. 옆에는 그것들보다 작은 함수값들이니까. 그래서 됩니다. F 불연속이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잘라봤을 때 요 자리가 제일 구간 안에 제일 높은 값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극대야. 근데 H가 안 된다고 한 까닭은 잘라봐. 어디가 제일 높은 값이냐? 최대값 있어 없어? 최고 큰 값? 없죠? 선생님 응? H부터 열면 안 돼요? H부터 열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열린 구간 따질 때 네. 얘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열린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요 A 자리를 기준으로 앞뒤로 조금만 잡는다 이런 개념이야. 그럼 요 FA, FN, FH 여기죠. 여기는 얘들보다는 큰데 얘들보다는 작다고. 그러니까 제일 크다도 안 되고 제일 작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곳이야. 그다음 C 자리는 아까 말했지 이게 제일 작거나 같은 곳 맞으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주변 함수값들 얘들이나 얘들보다 제일 작거나 같은 게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극소라고. 근데 G는 어때? 요 자리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다는 말 될까요? 안 되지. 왜? 얘 때문에. 제일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지.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극대도 극소도 아니고.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넓은 의미의 극대와 극소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내가 캡처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의적인 거고 정의, 뜻.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이미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라고요. 이렇게 불연속이 되거나 미분이 불가능한 거 없는 다항 함수니까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좁은 의미의 극대극소의 판정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다항 함수의 경우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 다항 함수의 경우에는 극대극소 판정을 어떤 식으로 보통 하느냐? 니네가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것대로. 다항 함수는 모든 x에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는 정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여기에 있어.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 좀 아까 얘기한 건 그냥 학교에서 극대극소 뜻을 정확히 정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가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내면 틀리면 안 돼. 네. 틀린 애들 많아 실제로. 이것만 배우니까. 학교에서도 말뜻 얘기해주고 이것만 가르쳐줄 수도 있어. 근데 정의 알아둬야 돼.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극대극소 판정하느냐? 자, 아주 매끄러운 함수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 여기가 A인 자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간을 잡았을 때 A보다 앞쪽은 F'의 부호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양이야. 그 다음에 A보다 뒤쪽은 F'의 부호는 음이 되겠지. 그러면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그 경계 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0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는 요 A인 자리의 F' 값이 0이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그 앞, 뒤 열린 구간 잡았을 때 그 앞, 뒤에서 여기는 F' 그 부호가 플러스인 거고 요 뒤쪽에 있는 자리에서의 F'은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니까 극대 판정은 여기가 제일 높은 데야. 그러니까 극대 자리 맞아요. 그죠? 요거를 다항함수에서는 F'A가 0이 되면서 그 앞 뒤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가는 자리,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경계 지점을 극대라고 판정하면 된다. F'A가 0이면 극대 또는 극소이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F'A가 0이 된다면 다항함수에서 F'A가 0이면 극대 또는 극소이다. 틀렸죠? 뭐 어떤 말이 없어서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변한다는 말이 없어서.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x세제곱 그리면 대충 알겠다고 생각할게. 여기 a 자리예요. 자, F'A 제로가 되니 안 되니? 되지. F'A 자리가 제로인 자리예요. 여기가. 그 F' 제로인 자리죠. F' 제로가 제로인 거야. 그러면 요 앞 뒤쪽은 F'의 부호가 플러스죠. 요 뒤쪽 F'의 부호는 플러스지. 변하지 않았지. 자, 니네가 봐봐. 아까 말했던 극대극소의 정의에 의해서 요 자리가 극대가 되는가 아니면 또는 극소가 되는지 생각해봐. 이미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요 자리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제일 작거나 같아요? 아니지. 이거 극대극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필요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기본이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원래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미분이 불가능해서 상관없이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다항함수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F'A가 0이 되면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자리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제일 높다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죠? 극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그림 상태에서 이 자리가 A인데 여기 F'A가 제로가 되는 자리라고 하면 이 앞뒤에서의 부호가 여기서는 마이너스였다가 F'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이러면 이 자리가 제일 함수값이 작거나 같은 자리가 맞죠. 극소가 되는 게 맞다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말로 써줄게. 극대극소를 얘기할 때는,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얘기할 때는 일단 F'이 제로가 되는지를 찾아. 이게 뭐냐면 후보 찾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F'A가 0이 되는 놈들만 몇 명 모아놓고 그 중에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체크하라 이거야. 그래서 요게 0, 2고 F'X의 부호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뀐다면, 즉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는 자리는 극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호가 F'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 이게 0이 되면서,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니까 여기가 극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F'을 구했더니 0이 나왔어. 거기는 극대 아니면 극소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증가 감소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바뀌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증가했다 감소가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다항함수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F'의 부호가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증가였다가 감소 또는 감소였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 곳을 극대 극소라고 부를 거고, 이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리, 이렇게 되는 자리에 함수 값 자체를 극대 값 또는 극소 값 이렇게 부를 거다. 이런 자리에 FA는 극대 값이 되는 거고, 또는 이런 자리에서의 이 A의 자리에서의 함수 값은 극소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극대극소의 기본 정의는 꼭 알아두시고, 그게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이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이제는 그림 봐도 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극대가 되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요 자리가 극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꼭대기 자리가 프라임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F'의 부호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는 극대, 그 다음에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는 극소. 물론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F2'의 부호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 그러면 이게 fx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듣고 쉬어. F'X 그림은 몇 차? 이게 3차예요. 그러면 F'은 몇 차일까요? 2차가 되겠지. 그럼 이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고, 그러면 미분한 놈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F라면 여기 자리와 이 자리를 봤을 때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고,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자리니까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그림 개형이 당연히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만약에
알파, 이 자리가 베타가 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 생각했어. 그럼 F 프라임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얘보다 위쪽은 플러스, 얘보다 아래쪽은 마이너스니까 F 프라임 그림의 부호를 그래프를 보더라도 니네는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그때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F 프라임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자리는 극소 이렇게 판정해서 쓸 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 그림이 나오면 여기가 극대극소인 건 눈으로 보이는데 F 프라임을 이제 봐도 어디가 극대극소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요런 데가 극대극소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